본인이 어깨가 넓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깨가 넓어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강점을 스스로 사랑하고 그거를 이제 업시키려고 해야지 단점을 보고 있으면 매력 없습니다. 외모가 첫인상을 만든다면 에너지는 관계를 만듭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달라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답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교육원 대표 강사 이민지입니다. 오늘은 첫인상 좋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인상 좋은 방법, 이걸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관상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인상에서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사람. 근데 실제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타인에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대화하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기 전 첫인상이 외모가 100%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관계의 시작을 결정합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첫인상에서만큼은 외모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간관계에서 내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요소들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첫인상, 대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꼽을 수가 없어요. 5가지가 연결되어 하나의 첫인상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패션. 어떻게 입었는지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줘요. 헤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정돈돼 있는 사람인가. 메이크업, 얼굴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드러나고요. 표정. 아무리 잘 꾸며도 표정이 굳어져 있으면 인상이 차가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뭐일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향입니다. 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감각이에요. 좋은 향 하나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완전히 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연결됐을 때 비로소 하나의 강력한 첫인상이 완성됩니다. 혹시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향이라고 하셨는데, 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미지에 맞는 향이 뭐지라고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향이 왜 연관 있지? 생각해 보시면 그 유명한 아이유 아실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좀 센 이미지가 김혜수 씨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똑같이 달달한 꽃향을 뿌렸어요. 근데 아이유가 뿌리면 진짜 이미지에 잘 맞고 나한테 맞는 향을 뿌린 것 같은데, 김혜수 씨한테 막 너무 달달한 꽃향이 나면은 얘 향수 좋은 거 사서 뿌렸구나 라고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향은 또 감각으로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가운 향수를 뿌리게 되면은 시크한 이미지 또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래서 향수에 대한 에피소드, 그것보다는 본인이 뭐가 더 잘 어울리는 게 무슨 향인지 한번 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향과 이미지에 따른 향, 이거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것도 또 팁이 있죠. 괜히 전문가가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꽃향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무거운 향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향수 안 뿌리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 평상시에 사실 좋아하는 거 뿌리시고, 이제 모임이나 중요한 날, 나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남들한테 각인시켜야 될 때는 이미지에 맞게 가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꽃향을 좋아해요. 근데 나의 이미지는 좀 확실한 스타일이어서 가벼운 꽃향 이미지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향수는 보통 레이어링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조말론 향수가 대표적으로 레이어링해서 쓰기가 괜찮아요. 그럴 때 베이스로 샌달우드나 레더향 같은 거, 특히 조말론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리미티드가 1년만 딱 나옵니다. 그럴 때 그런 향을 사서 좋아하는 향이랑 섞어서 레이어링해서 뿌리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향과 어울리는 향 2가지 전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파트에선 다 추천템을 들었는데, 중년들이 쓸만한 이 향수 괜찮아요 있다면은 3가지 있을 수 있을까요? 추천드릴게요. 일단 내가 우아한 느낌을 좀 원하신다. 우아한 느낌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호불호 없는 게 디올 자도르 좋아요. 굉장히 은은한 이영애 씨가 뿌릴 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 나 좀 고급스럽고 카밀색 이런 거 잘 어울려. 이러면은 샤넬 넘버 5. 그거 많이 그러니까 무게감은 있는데 거부감 있는 무게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끝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머스크로 끝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내 이미지가 확실해, 시크하게 좀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크리드의
어벤투스 포허라고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고가 라인이긴 한데 크리드 어벤투스가 사실 남자 향수로 그 향이 유명해진 건데 딱 그 키워드가 성공한 남자예요.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좀 뭔가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으면 크리드의 어벤투스 4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사는 0.3초 첫인상 치트키 이런 게 있을까요? 웃으세요. 제가 사실 말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있으면 저는 겨울 쿨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요. 근데 저는 대화해보면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라는 걸 금방 느끼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셨겠죠? 네.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는요,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웃는 얼굴 앞에 그렇게 경계심을 사람들이 갖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막 치아가 배열이 뭐 울퉁불퉁하고 콤플렉스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웃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외모에 자신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시션, 헤어, 메이크업, 표정, 향수. 이걸 하나씩 공략하시고요. 이 5가지가 잘 갖춰지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느껴져요. 그 순간 자신감이 붙고요. 자신감이 붙으면 웃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치트키는 웃음이에요. 근데 웃음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결국 나를 가꾸는 것에 나와요. 결국 나를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치트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브랜딩도 쉽고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요즘에는 특히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쁜 사람들은 천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연예인처럼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은 외모가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다 성공하나요?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은 외적 이미지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 전문성 이 3가지가 다 갖춰져야 완성이 돼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내적 이미지가 없으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요. 전문성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반대로 외모가 평범해도 외적 이미지를 이제 최대치로 좀 관리를 하고 내적 이미지와 전문성이 강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스타트 라인을 다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결승선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스텝 업 시키세요. 그게 외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브랜딩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애매한 외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쁜 건 아닌데 예쁘장하다. 이런 분들 좀 자기의 그런 애매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첫인상에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적 이미지 올리는 방법 5가지 있잖아요. 그 칠의 여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균이 예를 들어 5라고 하면요. 그걸 꾸미면 7의 여자가 되는 거고요. 7의 여자가 그걸 꾸미면 이제 9의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뭐 성형을 위험한 거 아니면은 뭐 쌍꺼풀 정도는 괜찮은데 연예인분들은 보여주는 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여기저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보여지는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든지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강점을 스스로 사랑하고 그거를 이제 업시키려고 해야지 단점을 보고 있으면 매력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예뻐지고 멋있어질 수 있는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 그걸 포기한다?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건 아닌데 되게 주변에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데 끌리는 사람 가장 큰 특징은요. 그분들은 재치가 뛰어납니다. 재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재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웃기다 이거는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재밌고 편안한데 단단한 느낌도 같이 줍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느껴질 때 재치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외적 이미지를 갖추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외적 이미지는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재치는 오랜 시간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오면서 타인에게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고요.
유머 감각은 좀 타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재치가 더 가치 있는 매력이라고 느낍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결국 매력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다르다 이런 말들도 많이들 하죠. 이건 얼마나 사실일까요? 매력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달라요. 우리 누구 생각해 볼까요? 개그맨들 보시면 에너지가 다르죠. 막 즐겁고.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에너지가 뭐냐? 세상을 즐겁게 살면서 위기가 와도 좌절보다 이겨내려는 태도. 그게 좋은 에너지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도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어지거든요. 외모는 처음 한번 눈길을 끌어요. 근데 에너지는 만날수록 더 끌리게 만들어요. 그게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의 힘입니다. 외모가 첫인상을 만든다면 에너지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럼 첫인상은 평범해도 볼수록 매력 있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볼수록 매력 있는 힘은 함께 있는 사람까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답은 너무 심플합니다. 먼저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비어있는 컵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즐겁게 바라보고 위기가 와도 이겨내려는 태도, 이게 쌓이면 에너지가 달라지고요. 에너지가 달라지면 처음엔 평범해 보였던 사람도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첫인상은 한번 바뀌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바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력 있는 사람은 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잠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첫인상이 좋은 사람 되기 vs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되기. 어떤 게 더 고르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첫인상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긴데요. 왜냐면요, 저는 이제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건 제가 후천적으로 교정할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좀 바꿔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좀 위축이 되거나 반대로 이런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성격으로 이제 숨기려고 좀 더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고유의 매력은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찾아드리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얼굴에 각이 있어요. 보면 이제 제 얼굴이 막 안 작거든요. 이 역광대랑 턱 각이랑 있어요. 이게 어릴 때, 10대 때는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고급스러움은 동그란 데서 오지 않고 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뼈대에서 받쳐줘야지 이 앞볼 꺼짐이라던가 살 처짐이 좀 방지가 되고 노화도 늦게 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장점이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게 과하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셀프로 이제 괄사 마사지 같은 거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물론 수술한 것처럼 연예인처럼 얼굴을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근데 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이 갖고 있는 장점만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내 외모의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분명 장점이 숨어 있어요. 단 뭐랄까 치아 배열처럼 정말 콤플렉스인 부분은 교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승화할 수 있는 건 승화하고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혹시 컨설팅을 받으러 오셔서 저는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라고 많이 하는 고민 탑5가 있을까요? 탑3 정도로. 일단 본인이 어깨가 넓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깨가 넓어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깨가 넓으면 어깨가 더 넓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형 컨설팅 때는 그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부가 본인이 칙칙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것 또한 원래 타고나기를 피부가 밝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부가 어둡다고 안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피부가 뭔가 트러블이나 잡티가 있을 때 안 좋아 보이는 거고요. 오히려 피부가 어두우면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돼요. 피부가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 고민, 이건 진짜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입술이 보라색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발라도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립 베이스를 발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립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진한 레드립만 바르는데 그 진한 레드립이
베스트가 아닌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립 베이스를 바르고 은은한 립 바르면 그 립이 컬러가 정확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안부가 길어서 고민이에요. 이거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중앙부가 길다가 여기가 길대. 저도 중앙부가 길거든요. 그럼 중앙부가 길면은 일단 주는 이미지는 성숙한 이미지를 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과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앙부 줄이는 메이크업이 이제 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앙부가 기신 분들은요, 이 언더 메이크업에 진짜 신경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 섀도우 해주시고 애교살 해주시고요. 이 여기 위에 섀도우를 너무 높게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코 쉐딩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코를 일자로 다 하면 안 돼요. 이 끝에 라인과 이 앞머리 부분만 해주시고 블러셔를 넣어줘야지 중간에서 끊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일단 메이크업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는 중안부가 보통 기신 분들이 얼굴이 기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저 오늘 볼륨감 굉장히 많이 살렸죠. 이거를 일자 생머리를 하게 되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볼륨감을 잘 살려야 돼요. 근데 볼륨감은 일자 머리에서 안 나고요. 이 레이어드가 쳐져야지 볼륨감이 더 잘 삽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쳐가지고 볼륨감을 잘 살리고 메이크업을 신경 써주시면은 중안부 짧아 보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나는 얼굴도 약간 넙대대한 편이고 중안부도 길고 어깨도 뭐 넓고 좁고 이렇게 느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그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과 타인의 시선이 같은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혼자만 이렇게 좀 혼자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강의 나갈 때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은 목이 짧아요. 웨이브 타입은 목이 길고 좀 얇아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대부분 목이 길다? 얇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와이셔츠 다 잠갔을 때 불편해서 꼭 한두 개씩 풀으면 목 좀 짧은 편이다. 두께감 있다. 목걸이 했을 때 좀 짧다라고 느껴지면 목 짧은 편이다. 근데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다. 목 긴 거예요? 얇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특히 또 여자들은 그게 있어요. 남자는 전체 느낌을 보는데 여자는 여기 눈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이 얼굴 각 하나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자꾸 그 단점만 생각하시는데 이미지 브랜딩은 전체 조화를 봐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보지 말고 전체 거울로 내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화로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막상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를 커버하면 중앙부 그렇게 단점으로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참 편안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란 소리를 좀 들으려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게 좀 중요할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나면 저의 이제 추구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해결보다는 공감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T화된다고 하죠. 자꾸 해결책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게 아무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문제의 당사자가 그 상황을 제일 잘 알아요.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랑 응원이에요. 물론 나에게 선을 넘는 행동은 제지를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먼저 충분히 공감해주고 조언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가 뭐뭐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겸손하게 건네는 조언 하나가 상대방 마음에 훨씬 깊게 남아요. 평가하지 않고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 이게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인간관계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기서 한마디만 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상대방이 나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때 이게 공감을 하려다 보면 뒷담화에 또 종조하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나의 입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만약에 내 지인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 사람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지인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뒷담보다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한 거 그 사람을 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남자들은 해결책보다는 같이 욕해주라. 이게 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좀 유연성 있게. 그쵸. 그게 부부 사이에서는 무조건 편 들어줘야죠. 아, 맞아요. 대표님께서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PR 개념, 그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패션, 헤어, 화술, 메이크업. 사실 이 7가지 중에서 안 중요한 요소는 없어요. 근데 굳이 꼽으라고 하자면 패션과 표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인상은 한 번 인식되고 나면 오래 가거든요. 그 첫인상을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패션과 표정이에요. 패션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입었는지가 그 사람의 기준과 품격을 보여줘요. 표정은요, 아무리 잘 차려입었다라고 하더라도 굳어있으면 인상이 차가워 보여요. 반대로 표정이 따뜻하면 수수하게 입어도 호감이 생깁니다. 이미지는 7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첫인상에서 패션과 표정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가 궁금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TPO에 맞게 또 패션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 첫인상을 결정할 때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패션 팁이 있을까요? 튀지 않게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원색 계열은 튀니까 피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어두운 색깔보다는 밝은 색깔 옷을 입어주시고 무채색 계열로 입어주시는 게 뭔가 마이너스 나는 요소 없이 좋은 인상을 남기기에 유리합니다. 무채색에서 좀 밝은 컬러라고 하면은 저희가 무채색 하면 떠올리는 흰색, 검정색, 회색 이런 또 지금 앉아 계신 소파 같은 그런 네네.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딱 블랙 입은 분들 보면은 이미지가 조금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좋은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시면은 화이트나 아이보리나 크림, 아니면 밝은 베이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강해 보이지 않으면서 부드러워 보이는데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편한데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년에 상대방을 만나 관계를 쌓아갈 때 단점을 가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더 먼저일까요? 단점을 가리는 게 먼저예요. 사랑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타인에게 도움을 많이 줘도 단 한 번 상대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관계는 무너져요. 쌓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장점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러내면 매력이 없어요. 또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도움을 먼저 주면 그게 또 기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가리고요. 그 다음 장점을 천천히 드러내는 것. 관계는 처음에 기대치를 낮게 시작해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더 깊어지거든요. 뺄 것을 먼저 빼야 더할 것도 빛이 납니다. 그다음에 첫 만남에서 너무 잘 보이려고 과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분위기 띄우려고 좀 이렇게 선에 넘는 유머를 던지다가 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첫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과유불급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시고 좀 과한 건 피해주세요.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말을 아끼세요. 특히 단체 모임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귀 티나는 분들을 보시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 경청을 많이 해요. 사실 말하는 것보다 경청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첫 만남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최소한 마이너스 될 요소는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려다가 싸하게 만드는 것보다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이 훨씬 인상에 남아요. 잔잔하게.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 말에 리액션을 해주고 이 모임의 분위기와 사람들을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그 모임과 사람들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면 돼요. 그 첫 만남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 모임을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대표님도 실제로 이렇게 단체 모임에서 뭐 한두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쎄해지는 경험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조금 사람을 가려서 만나요. 그렇다고 막 쌩간다 이건 아닌데 조금 쎄하다 이러면 좀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제 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식당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이 자기도 나중에 이제 자영업을 하고 싶다, 뭐 술집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알바생이 손님, 고객의 번호를 이제 따도 되는 시스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런 걸 가십거리로 뭐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농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뭐 마이너스 될 요소를 안 만들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런 얘기하면 싸움 난다 이런 화제거리 진짜 피하세요. 있을까요? 싸움 난다. 이거는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제일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나도 모르게 그 툭 던진 말이 그 사람 트라우마가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을 진짜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조언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조언이, 내가 하는 말이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말인지, 그리고 정말 깊은 조언은 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류가 됐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드는 표정이나 자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좀 무섭게 봐서 억울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점으로 쓸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표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퍼스널 컬러에서 겨울 쿨톤, 가을보다 사실 겨울 쿨톤이 이미지가 확실하고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좀 그런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이다 싶으면 겨울 쿨톤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옷은 쨍하거나 어두운 것보다 밝은 색을 입어야지 좀 더 부드러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표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겨울 쿨톤이 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채도 색깔이 느껴지는 파스텔, 뭐 하늘색, 뭐 민트색 이런 거 있어요. 겨울 쿨톤이 밝은 색 입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화이트에 진짜 컬러 한 방울 들어간, 이게 블루 계열인가 싶은 것들만 잘 어울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런 계열로 좀 찾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처음 뵙는 분을 만날 때 뭔가 전문성보다는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될 때는 옷을 거의 화이트 계열로 입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세와 습관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행동들이 있어요. 앉았을 때 이 팔이 테이블에 얹어져 있는데 뭔가 상대방 자리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람을 볼 때 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눈과 이 코 사이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이 가운데를 봐주세요. 그럼 눈빛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조금 강압을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이 이마, 눈썹 살짝 이마? 여기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위협이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무섭게 보이시면 옷은 화이트한 벌과 눈과 코 사이를 보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혹시 겨울 쿨톤 분 아까 그 화이트 계열 옷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거기다가 이런 소재까지 더해지면 조금 더 부드럽다 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광택이 심한 소재가 있고 광택이 별로 없는 소재가 있어요. 광택이 심한 소재 뭐냐? 레더 자켓 중에 광 있는 것들이 있고요. 벨벳 소재 같은 거 번떡번떡하죠? 어때요? 세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광이 없어야지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편안한 이미지로 좀 변신했던 사례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요. 사실 외적 이미지는 타고났어요.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도 그 사람의 고유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한 이미지로 변신하려면 표정과 말투로 변화를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친근한 이미지였던 분들보다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변신한 분들이 더 극적인 반전 매력을 갖게 돼요. 처음엔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 이 반전이 주는 매력이 훨씬 강력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차가운 외적 이미지는 단점이 아니고요. 표정과 말투로 채워주면 누구보다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반대 사례로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이시는 분이 일을 할 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자기를 딱딱 시크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반전 매력일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인데 좀 시크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패션 자체는 당연히 러블리한 건 하시면 안 되겠죠. 뭐 블레이저 자켓에 슬랙스, 셔츠 이런 오피스 룩을 지켜주시고요. 아까 제가 딥톤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랙은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고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딥톤은 다크톤보다 좀 더 컬러가 밝기 때문에 어두운 색인데
좀 시크한 느낌, 채도도 있어서 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딥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색한 공기를 깨는 최고의 첫마디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칭찬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열려요. 어색함이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외모 칭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상이 좋으시다. 이런 칭찬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심리가 있어요.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책임감이 생기면서 내가 인상이 좋게끔 보이려고 행동이나 말을 해요. 그래서 칭찬 하나가 상대방의 태도까지도 영향을 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칭찬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옷이나 가방 같은 소지품도 괜찮습니다.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 가방 너무 예뻐요. 이 한마디가 충분히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은 공통 관심사를 찾는 질문으로 연결해 주세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가장 신나거든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해서 너무 신납니다. 네, 그 주제를 찾아주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요. 칭찬으로 시작해서 공통 관심사로 연결하는 것. 그게 어색한 공기를 깨는 가장 자연스러운 첫마디입니다. 이게 또 스몰톡을 계속 연결되게 하는 기술이라던가 추천해 주실 만한 주제가 다른 게 더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기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만약에 뭔가 계속 대화를 했는데 뭔가 끊기는 느낌이 난다. 제가 다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대화 방식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외적으로 친근해 보여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인상이 따뜻하면 다가가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외적으로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는 차가워 보이는데 성격이랑 반대일 경우이거든요.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저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 반전이 주는 매력이 또 엄청나거든요. 저 사람은 겉으로 차가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겉바속촉.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순간 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에 깊이 남아요. 그럼 대화 방식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경청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집중해요. 사실 듣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왜냐면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리액션을 또 해주셔야 돼요. 리액션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말을 편안하게 쉽게 끌어내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해결책보다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 넌 분명 잘할 거야. 이게 편안함은 외모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고 리액션하고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 그게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대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인간 겉바속촉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그렇게 겉모습과 또 실제 보여주는 모습에 갭 차이가 있는 대표적인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동석이나 박성웅 배우님을 좋아하시는 것도 좀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맞죠. 그 마동석 배우님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막 이러셔가지고 막 싸우는 거에 맞게 출연하고 하시는데 심지어 그런 역할을 맡으시더라도 뭔가 의리 있는 캐릭터로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반전 매력이 더 커요. 반전 매력이. 네. 그러면 내가 인상이 좀 험악하다. 아, 나 좀 남들한테 무섭게 생겼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라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어쨌든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외모가 순둥순둥해서 성격도 조금 소심하셨는데 순둥순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쉽게 대하니까. 근데 애초에 외모가 좀 차갑잖아요. 1차로 일단 한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 강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저희가 목소리와 말투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와 말투가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크죠.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하는 일이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서 스피치 학원을 사실 다니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목소리에 안정감과 울림이 없으면 내용이 반감되어 버려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말을 해도 떨리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과 차분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느끼는 신뢰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발음을 신경 쓰는 이유가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더 잘해 보여요. 목소리와 말투는 외모처럼 타고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훈련으로도 원래 내 목소리로 충분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목소리, 차분한 말투, 여유 있는 속도, 이 세 가지만 잡혀도 목소리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정말 강력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도 목소리, 이 사람의 외모는 좀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목소리나 발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에 훅 남은 그런 사례들 있으셨나요? 있어요. 지인분 중에 정말 외적으로 안 꾸미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업무 중에 일부가 또 이제 CS가 있기 때문에 CS는 이제 대면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담당을 하면은 잘 풀립니다. 안정적이고 목소리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적 이미지랑 또 이 보이스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저희 중년 시청자분들 오늘 또 이미지 컨설팅에 대한 특집을 또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 과거에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어린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도 보면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더 치열해졌고요. AI가 나오고 취업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중년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던 경험, 그 삶의 무게가 젊은 층에게는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 한마디, 괜찮아,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고 넌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지쳐있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게 중년분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